안녕하세요. 자, 신화감상 이어서요. 역시 신화감상은 산반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장 또 인상도 남고, 신화감상에서는 으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좀 낯이 익지 않나요? 모양이 신화 요거를 요 형태 무늬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혹시 저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뭐하고 많이 비슷하죠? 명명품 능소화하고 많이 비슷할 겁니다. 능소화가 명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형제주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당시에 굉장히 이뻤었는데요.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무늬가 약간 퇴보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예쁘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진주 쪽에서 나왔죠 아마. 그쪽에서 나왔을 겁니다. 제가 구입 당시도 그쪽에서 구입을 했었으니까 무늬도 나올 때 근데 좀 이게 제가 오랫동안 받아보니까요 무늬가 매번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무늬가 잘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예, 아주 기부쪽서부터 끝까지 무늬가 아주 굉장히 예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면 여배품화하기가 어렵다. 소멸이 굉장히 빨라요. 소멸이 빠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에요. 자, 농수화는 제가 직접 키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로 고정성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알아요, 제가 여기서 꽃을 펴보니까요. 꽃도 굉장히 많이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뭐 민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봐야 조금 물릴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성에서는 조금 좀 밀리는구나.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요 형제주가 이제 같은 밭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명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능수화라는 걸 알았죠.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쪽 보면은 구쪽 잎 자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기 좀 무늬가 남아 있기는 하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나물라면서 좀 많이 남아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좀 자세히 좀 가까이 이렇게 좀 당겨서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보시면 약간 서 바탕에 그리고 꽃이 물릴 수 있다는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탕이 서나 이제 서성 바탕에 녹선이 있는 것이 꽃 물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랬죠. 거기다 똥잎장까지 무늬가 있으면 더 높아지더라 이렇게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아이도 당시에 그렇게 보고 그랬는데 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산바나를 이제 오래 키워보신 분들이나 산바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거를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산바나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진짜 좋은 산바나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초점이 안 맞아서 또 제가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져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뒤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아요. 이상하게 뭐라 또 그러네요. 조금 앞으로 보내고 그러면 앞쪽으로 이제 됐네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예. 자, 고정성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반내에서는 그런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은 속해요. 왜 그러냐면은 산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른다 할 정도로 뭐 거의 환상적으로 피었다가도 그 다음에 완전 100% 무지도 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무늬가 들어간다면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편이다. 물론 지금은
격이 더 높아졌습니다. 훨씬 더 높아져서 그보다도 고정성이 더 높은, 심지어 뭐 우리가 중투 무늬가 중투화를 피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요구되는, 그리고 또 그 정도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그런 산반들이 간간히 나오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산반화가 나오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근데 이 나름대로 이 매력이 뭐냐면, 이 보시면 이게 노수엽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노수엽이 강하고, 그리고 입도 모양이요 굉장히 이뻐요. 이 모양의 끝은 약간 둥글고, 노수엽에 또 배골이라고 그러죠. 약간 접힌 듯 그런 형태. 역시도 신화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신화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자태가 예쁘다. 이렇게, 마치 그래도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능소화. 좀 여성스러운 면이랄까요. 그런 형태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춘란에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어요. 입이 그닥 아주 길지도 않고요. 그리고 입 폭도 보통 잘 키워보면 1cm 이상 크거든요. 그리고 노수엽, 우리가 가장 그 노수엽은 수엽과 중입엽 중간에서 약간 끄트머리 치켜 올린 고무신처럼 치켜 올려서 안에 그 물, 그러니까 이제 이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노수엽이거든요. 이제 그런 선이죠. 우리가 한국화 그림 그릴 때요, 또는 문인화 그림 그릴 때 대부분 직선으로 쭉 뻗지 않고 살짝 끝에서 올립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올려서 그 매력을 발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특징을 이 난초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난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철 신화 감상, 그러니까 신화 전시가 따로 있죠. 주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할 때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국 단체도 신화 그 전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청자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서 감상을 하시잖아요. 그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이런 부분이 감상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훨씬 안목이 높아지십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제 신화 감상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사계란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춘란만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난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우리 속이죠. 고링기라 해서 이제 춘난 속뿐만 아니라 다른 속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비디움, 이제 다 같은 속이네요. 뭐 신비디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요. 그것 중에 이제 사계란, 여름에 피는 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것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저한테 이제 위탁으로 키우시는 분이 아주 다양한 종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중국에 가지 않는 한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물 주다 보니까 이제 봉오리도 올라오고 꽃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에 좀 소개도 하고, 이런 모양이고, 또 이렇게 꽃 형태나 또는 향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화감상 능소화가 나온 밭태자, 얘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신화감상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제가 아는 아주 일천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